게 뭐죠?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. 어떤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았으면 좋겠는지. 방향은 제가 네.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시면 네. 제가 피플투데이 인터뷰에서 안 했던 얘기 중심으로 제가 이끌어가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알겠습니다. 예. 기사 내용이 이제 내용도 좀 짧아지잖아요. 이게 2페이지니까. 네. 그래서 제가 잘 조절해 볼게요. 알겠습니다. 시작할까요? 네. 일단 그 선생님의 작품 뭐 성향이라든지 스타일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. 예, 작품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캔버스로 제가 이제 시작한 거는 저는 원래 전공이 동양화였단 말이에요. 학부 때. 네. 캔버스로 온 거는 예. 동양화가 훨씬 더 어려워요.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니면서 이제 다양한 전공, 뭐 조소, 파마, 뭐 사진 다 접하면서 느꼈던 게 동양화가 제일 어려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왜 그러냐면은 수정이 불가능해요. 그러니까 한번 붓질을 하면 버려야 돼, 잘못되면 그 종이를. 그렇죠. 더 씌우기가 안 되니까. 그래서 그때 제가 대학 다닐 때 고액과 일을 했었어요. 고액과를 했었는데 제가 종이를 한번 인사동에서 사면 300만 원씩 샀어요. 90년대 초에. 종이를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서양화 재료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죠. 왜냐면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왜 그 이렇게 작가들 보면 쓰다가 원고지 막 구겨가지고 막 버리잖아요. 똑같아. 그러니까 그 장당 2만 원, 3만 원 하는 그 종이가 한지가 막 버려지는 그런 걸 경험하고 나서 안 되겠다. 나 캔버스로 가야 되겠다. 도저히 안 되겠다. 그래서 캔버스로 이제 캔버스에다가 이제 제 그 어떤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간단하게 지금 캔버스 그림을 하게 된 이유예요. 이게. 근데 화가에게는 재료를 무엇을 쓰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어떤 스토리를 담느냐가 사실 본론이잖아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삶과 자기의 철학이 그림에 담기는 걸 텐데 이게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제 그림은 평행우주론이에요. 평행우주론. 평행우주론이라고 해요. 평행우주론. 네, 평행우주론. 예. 그 사람이 그러니까 평행우주론을 하려면은 이제 세 사람의 물리학자가 등장을 하는데 네.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, 네. 슈레딩거의 고양이, 그 다음에 휴 에버릿인가 그래요. 네. 검색을 한번 해볼까? 휴 에버릿이 1970년, 71년부터 하버드에서 평행우주론을 강의했거든요. 네. 그때 70년, 71년이면 제가 막 태어났을 때잖아요. 근데 휴 에버릿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세상에 내가 태어났을 때 이미 미국 하버드에서는 평행우주론을 강의하고 있었구나. 야, 얼마나 빨라요. 50년 전이에요, 50년 전. 그렇죠. 그 평행우주론을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. 휴 에버릿 맞을 거예요. 지금 나오잖아. 애가 어이구나. 휴 에버릿, 슈레딩거의 고양이. 네. 휴 에버릿. 평행우주란 미친 생각은 네. 어떻게 상식이 되는 어이 에버릿이에요. 그러니까 휴 에버릿은 이게 내용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 관찰자 자신도 평행우주 속에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는 대상들이 고양이가 뭐 이 물건들이 사회적인 현상들이 다양한 우주 속의 하나구나가 아니라 나 자신이 다양한 평행 우주 속의 하나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죠. 자기 자신이. 그러니까 내 자신도 지금 이렇게 인터뷰하는 나, 뭐 인터뷰를 거절한 나, 뭐들은 뭐 전주역에서 인터뷰하는 나, 여기 터미널 쪽에서 인터뷰하는 나 이렇게 다양하게 내 자신도 나눠낸 것인데. 그렇게 그래서 고양이가 보는 내가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보는 고양이가 있을 거예요. 네. 근데 둘 다 각자의 우주 속에서 상대방을 관찰이 가능한 것이죠. 그것은 이제
그것을 좀 살짝 다른 책들 중에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게 와칭이라는 책이에요. 예. 그 전에 나온 게 시크릿 종류들이 네. 대부분 그 기본 사상의 평행우주론을 깔고 있어요. 잠재의식이 그대로 현상계로 드러나서 각자의 세계를 만들어낸다. 네. 각자의 우주를 만들어낸다. 이런 개념인데, 그래서 제 그림에서 눈동자가 계속 등장하는 게 그 관찰자예요. 이게 보면 이게 눈동자처럼 안 보이죠? 근데 이게 홍채 라인이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관찰자가 있고 관점이 있고 네. 그 관점 속에 우주가 등장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저건 뭐냐면 자기만의 우주인데, 네. 우리는 거대한 우주가 하나가 딱 있다고 생각하지만, 뭐 우리는 현재 이 태양계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는 다른 행성에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래요. 평행우주론이 생각보다 아주 그 방대하고 다양하게 자기 자신이 변형이 되거든요. 네. 그리고 이제 아무튼 존재가 막 뒤바뀌기도 하고, 관찰자 고양이가 내가 되기도 하고 내가 고양이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요. 평행우주론에서는. 그런데 네.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압축적으로, 말은 좀 알아서 줄이시면 돼요. 평행우주론을 압축적으로 줄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를 예. 생각해 봤을 때는 역시 눈동자의 우주구나,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눈동자의 사물일 수도 있고, 그러니까 평행우주론은 예를 들어서 뭐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그린다고 해서 그것은 평행우주론 사상을 담고 있지 않는 것이냐,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. 네.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엑스라는 말을 하잖아요. X 또는 고갱이란 말도 있고, 핵심, 요체,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, 단적으로 한 장면으로 평행우주론을 나타내는 가장 적확하다는 표현, 가장 좋은 그림은 무엇이냐, 가장 좋은 구도와 소재는 무엇인가 예. 했을 때 눈동자의 우주라는 것이죠. 그러면은 작가님은 지금 평행우주론을 공부하셨고, 오랫동안. 네, 오랫동안 그렇죠. 공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? 네. 그거를 시각화를 지금 해 나가는 과정이고, 지금 이 작품이 네. 시각적으로 시각화한 것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지금.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, 그러니까 네. 평행우주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.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할 무렵에 피카소가 큐비즘이라는 일종의 입체파로 우리가 알고 있죠. 네. 그게 니치합니다. 시간과 공간의 뒤틀림 같은 거. 네. 그래서 그것을 소녀의 얼굴을 뭐 한쪽은 옆모습이고 한쪽은 앞모습이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유행을 할 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거든요. 그런데 평행우주론이 아인슈타인 이후에 이제 그 불확정성 원리 나오고 이러면서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평행우주론에 대한 약간 좀 반감을 가지고 있었죠. 그러니까 양자물리학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 자기 후배 과학자들을 충분히 인정 안 하고 사망했어요. 네. 그래서 그 단적인 그것을 표현한 말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. 그러니까 신은 확률 게임을 하지 않는다. 약간 신은 시계공이라는 생각에서 크게 못 벗어난 정도에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인생이 끝난 거죠. 그러면 아인슈타인하고 피카소가 큐비즘이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구 문명을 가장 첨단으로 이끌어가는 두 분야가 있다면 예술계하고 과학계예요. 네. 지금 옛날에는 그것이 이제 종교, 철학 이런 쪽에서 통합적으로 사실은 아시죠? 뭐 고구려 이렇게 옛날 우리 사극 보면은 신녀 나오잖아요. 신녀. 그다음에 트로이라는 데 이런 데 보면은 그 제사장들이 나오잖아요. 제사장들이 모든 기후 변화, 자연 현상을 왕한테 다 설명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철학, 종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, 옛날에는. 근데 이게 분리가 되잖아요. 분리가 되면서 어느 순간
예술이라는 것은 원래 좀 상상력이 풍부한 분야였기 때문에 논외로 하자면은 어느 순간 과학이 철학을 앞질르기 시작해요. 왜냐면은 인간의 관찰 범위가 넓어져 버린 거죠. 네. 범위가 넓어지고 더 깊이 있게 인간이 원자까지 다루게 되는 정도로 더 이제 정교해지게 된 거죠. 그러면서 거기서 발견된 것들이 이 우주의 이제 어떤 그 은밀한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과학자의 상상력이 철학자의 상상력을 종교는 옛날에 이제 떠밀렸고 이제 옛날 거니까 종교는 이제 진즉 사라졌고 어떤 첨단이라는 거 있어서 진즉 사라졌고 이제 과학이 철학을 앞질르기 시작하고 근데 예술이라는 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도 네. 그 예술은 워낙에 다양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과학자의 상상력이 실은 예술가의 상상력을 저는 못 따라온다고 해요. 이거는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. 너무 또라이가 많아 예술계. 그러면 지금 작품이 혹시 참. 네, 평형으로는 마무리를 하자면 네. 이렇게 되는 거죠. 아인슈타인의 시대에 피카소가 있었다면 네. 평행우주론 시대,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이후에 네. 그 첨단 과학의 세계를 표현한 화가가 있다면 그게 고리들인 거죠.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 내가 피카소를 능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 정도로 제 그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. 작가님 그러면은 네. 완벽하게 시각화가 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?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이 이미지,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, 원래 평행우주는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. 양자물리학도 마찬가지고. 그럼 생각해봐요. 이해할 수 없는 것, 시각할 수 없는 것을 화가가 어떻게 그걸 표현해요?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인간이 가시광선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 중에서는 평행우주론을 이만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화가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게 30년이잖아요. 네. 30년 동안 나는 무엇을 그릴 것인가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서 10,000권이 넘는 교양서적을 보고 특히 제가 과학서적을 많이 봤어요. 많이 봤고 과학 다큐멘터리라는 건 무조건 보고 그러면서 그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. 아인슈타인 시대에 피카소가 있었다면 아인슈타인 이후의 시대에 고리들이 있다. 이 구조를 만드는 거죠.